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보통 수술받고 퇴원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주의사항, 안내 용지든 어떤 메시지나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이든 그런 형태로 전달이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이걸 잘 지켜주시지만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덜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간혹은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양악수술 후 주의사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의사항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주의사항들의 내용 중에서 이제 기본이 되는 게 회복에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십시오, 시행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요 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 후에 입원 중이든 퇴원할 때든 어쨌든 이 술 후 지키셔야 될 주의사항에 대해서 병원에서 안내를 해드리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출혈을 예방하는, 술 후에도 지혈이 되다가도 갑자기 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안내를 드린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술 부위가 이제 얼굴이다 보니까 얼굴에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피해야겠죠. 이건 너무 이제 좀 상식적인 부분이라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얼굴 수술에서 우리가 출혈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상황이 뭐가 있냐면은 얼굴에 어떤 압력이 이제 강하게 주거나 빨리거나, 즉 양압, 음압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압력이 얼굴에 가하게 되면 어딘가 이제 우리가 혈압의 변동이 있게 되고, 이 압력이 변하게 되면 작은 혈관들 이런 것들이 소위 다시 좀 터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서 피가 나기도 하고, 혈압의 변동 때문에 우리 이제 얼굴에 뼈 수술들은 뼈에서 피가 더 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압력을 변화를 주는 그런 행동들을 좀 금하는 그런 안내들이 많이 나가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양악수술 후에는 코 풀기, 당연히 이제 특히 수술 후에 코가 좀 막히는 게 꽤나 이제 일반적으로 있으신데, 코가 답답하고 막혀 있다고 해서 코를 푸시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코를 푸는 행동이 굉장히 큰 압력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특히 코나 그 안쪽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그 충격을 받게 되고, 그랬을 때 터지게 된다. 혹은 뼈에 자극이 심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가 많이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고, 근데 그게 피가 많이 나는 정도가 아니면 통상 우리가 간단한 조치로 혹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좀 큰 출혈이 발생했다. 이러면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전신마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혈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 풀기, 비슷하게 압력을 주는 행동들이 기침을 너무 세게 한다거나, 혹은 재채기가 나온다거나, 혹은 속이 안 좋아서 구토를 한다거나, 혹은 통상 우리가 투여되는 약 이상으로 아파서 내가 너무 아픈 거를 참는 것도 이게 혈압이 오르고 압력이 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이제 어떤 수술 부위에 압력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동들은 피해 주셔야 우리가 피가 나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절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목이 좀 답답하고 그렇다고 기침을 콜록콜록 억지로 세게 한다거나, 목이 좀 건조하고 이렇다고 가래를 팍 뱉는다거나,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좀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행동들은 압력을 좀 덜 가도록 해주시는 게 좋은데, 만약 재채기가 나온다,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나오면 어쩔 수는 없죠. 어쩔 수 없는데, 재채기를 하실 때는 그냥 입을 다 열고 하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이게 우리가 왜 재채기를 코나 입을 막고 이렇게 소리 안 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압력들이 오히려 수술부에 더 크게 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재채기는 차라리 그냥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시고, 이제 재채기 이런 것들로 하고 났는데 특이사항이 없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다행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재채기하고 이렇게 하고 났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출혈이 된다, 이런 것들은 뭔가 이제 이 재채기의 힘이 작용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채기는 코를 막거나 입을 막거나 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더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바로 연락을 주셔야죠. 재채기든 어떤 거든, 특히 이제 입원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바로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퇴원 후에 이제 피가 난다, 피가 많이 난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은 병원으로 연락을 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의사항 말씀드리는 것 중에는 우리 이제 감염이라고 그러죠. 우리 수술 후에
수술 부위가 이제 감염이 돼서 염증이 막 발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들에 대한 주의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일단 우리가 처방하는 약들이 있을 건데 이 약이 대부분 통증도 조절하지만 어떤 염증을 예방하고 이런 항생제나 소염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약에 대해서 뭐 어떤 거부감이 있으시다거나 혹은 통증 잘 참아서 별로 안 아프니까 약은 안 먹어도 되겠지 이러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먹는 약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 있는 항생제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라서 약에 대한 것들을 지시대로 잘 드셔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물론 약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뭐 이걸 중단해야겠다 이런 것들도 역시 병원이랑 상의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것들은 끊고 말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실 거고, 환자분들께서 임의로 판단해서 먹어야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의사항 중에서는 역시 이제 두 번째가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치질, 어떤 뭐 가글, 입안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최대한 우리가 깨끗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술 후 감염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후에 다시 병원을 오셨는데 입안이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아직 먹은 음식물 찌꺼기 이렇게 있게 되면은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주의사항 중에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수술 후에 가장 불편한 상황 중에 하나인 웨이퍼. 양악 수술은 끝나고 반드시 웨이퍼를 우리가 착용을 하고 어떤 방식이든 입을 묶고 이제 이런 악관 고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뼈가 잘 붙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상당히 불편하죠. 누구나 불편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이게 가장 중요하게 뼈를 잘 붙여주고 우리가 바뀐 얼굴에 빨리 적응을 해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상황인 건데 이걸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더러는 계시긴 합니다. 심정은 이해가 가죠. 많이 아프고 힘들고 이런 거는 있는데 이 술 후에 이런 것들을 조금 힘드시더라도 잘 지켜주셔야 좋은 결과가 이제 유지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이거를 안 하게 됐을 때 이제 근육 힘이 세거나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그런 웨이퍼를 안 끼게 되면 이게 다시 원래대로 턱이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웨이퍼를 끼는 게 어렵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 역시도 반드시 병원으로 바로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치를 받으셔야지, 이거를 그만큼 안 끼시고 그만큼 어떤 돌아가려는 힘들이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병원에서도 조치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웨이퍼 끼는 것들은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비슷한 의미로 웨이퍼뿐만 아니라 이 뼈가 틀어지는 거에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음식. 자, 음식을 이제 우리가 수술 끝나게 되면 아직 뼈가 붙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뼈가 붙을 때까지는 주로 좀 부드러운 음식 이런 것들이 추천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언제부터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는 병원마다 방침이 다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수술 방식도 다르고 술 후 관리도 다르고 수술에 대한 철학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병원에서 지켜주신 지침을 최소한 지키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뼈가 덜 붙었는데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뼈가 아직 안 붙고 이런 상황에 막 떡볶이를 드셨다. 근데 그런데 갑자기 그래도 이가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난감한 상황이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우리가 고정을 하거나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에 대해서 제한되는 이런 상황들이 일반적으로 있다고 했을 때 그 지침을 잘 따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뼈가 잘 회복이 되고 회귀를 최대한 막을 수가 있고 어떤 추가적인 수술이나 이런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들을 꼭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수술 후에 뼈가 아직 안 붙어 있는 상황에서 옆으로 눌리는 힘, 그럼 옆으로 눕게 되면서 닿게 되면 턱이 눌리는 힘이 갑니다. 그럼 관절이나 혹은 수술 부위 이게 좀 비틀어지는 힘이 가게 되고 그게 뼈가 붙지 않은 시점에서는 적어도 좋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은 평소에 옆으로 누워 주무시던 분들도 적어도 뼈가 어느 정도 붙을 때까지는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수술 회복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역시도 어떤 뭐 수술 방법이나 이런 컨셉에 따라서 얼마간 주무시지 마세요 이런 건 좀 다를 건데, 확실한 건 수술 직후나 이럴 때는 가급적 똑바로 누워 주무시는 게 뼈 회복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양악수술 후의 주의사항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예방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들,
지혈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뭐 뼈를 다시 고정을 해야 된다거나 염증 처치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 위주로 제가 수술 후 주의사항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외 여러 가지 사항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연히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이제 주의사항이라고 나오는 그런 안내 사항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닌 문구 같은 것들도 환자분들께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시거나 그러면은 병원에 다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이 지시사항을 가장 잘 지켰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 주의사항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